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원자력 발전 관련해 가지고는요, 나쁠 게 없습니다. 카카오 살래? 네이버 살래? 이제부터는 네이버를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쪽집게 주식수다 이서구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께서는 어떠셨나요? 엄청 덥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꼭 써야 되고 답답한 사회 환경이죠. 증시도 좀 답답했네요. 여러분들께서는 한 주 잘 지내셨나 좀 걱정도 되고요. 하지만 저와 함께하는 바로 고품격 주식수다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저의 의견,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니까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쪽집게 주식수다 지금 출발해보죠. 자, 이번 주 한 주를 요약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보죠. 저는 이렇습니다. 아주 방점을 찍었습니다. 지겹습니다. 예, 올라도 지겹고 내려도 지겹고. 이유는 왜 그럴까? 한정된 자금으로 한정된 박스권이라고 하는 이 작은 지수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요, 연속성이 없는 겁니다. 물론 몇몇 종목이 연속성이 있어서 쫙쫙 뻗는 종목이 몇 종목 있습니다. 그런데 주도주가 아니라 개별적인 요소에서 올랐기 때문에 지겨운 박스권, 그쵸? 하지만 이 안에서도 수익을 차근차근 내는 흐름, 누구나 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여러분께서도 하실 수 있어요. 저와 함께 하시면 더 빨리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종목별, 섹터별 장세 순환매, 이 섹터별도 2차 전지라든가 소재 쪽이죠. 반도체도 그렇고요. 소재, 그 이외에 메타버스, 이들 종목. 근데 주도주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하지만 중소형주 중심의 움직임이 나다 보니까 여기서 수익이 그래도 꽤 크게 나는 흐름이 나왔고, 주 후반에, 즉 어제, 그제, 오늘까지 이어서 경기 민감주의 대형주 단이 좀 움직이면서 시장은 좀 완화됐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다음 주 한 주 어떻게 생각하냐? 지겹습니다. 이번 주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런 때요, 세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한 2주 동안은 이번 주와 똑같이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박스권 흐름이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 안에서도 주도주, 대장주를 과연 뭘로 꼽느냐. 근데 이 주도주, 대장주는 시장을 리드해서 시장을 끌고 가는 종목을 주도주라고 하는데, 주도주는 아직 안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대신 개별적인 테마 섹터, 거기에서의 대장주, 얘를 두들겨 패야 돼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하면서 다음 주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이번 주 한 주 어떻게 지냈나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 다우 산업지수죠. 제가 뭘 했습니까? 바로 제자리를 찾습니다. 아직 오늘 밤 열리지 않았어요. 열리지 않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급락을 한 이후에 바로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월요일 날에 이 급락은요, 이해가 안 가는 급락이었어요. 물론 저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 매니저, 우리나라 센터장 매니저, 이 사람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제자리 찾은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이거 확산, 그에 따른 경기 둔화, 경기 문제, 이게 되긴 했죠. 그런데 이거 예전에 확산됐었어. 그리고 접종률이 늘어. 여하튼 돌파 감염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백신 맞으니까 그래도 줄어들더라. 그리고 더군다나 치사율, 즉
걸려서 사망까지 이르는 이 치사율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 창궐은 아니죠. 예전부터 이어왔었던 독감이랑 뭐 별다를 바가 없더라. 백신 맞으면 특히. 독감이 창궐했을 때 독감 백신 맞는 것처럼 이것도 그때쯤 되면은 백신 맞으면 괜찮아. 이런 게 이제 또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제자리 찾았어요. 미국 시장은 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경기 민감주단 중심이죠. 제자리 찾았어요. 그러면 경기가 둔화 얘기는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또 정부에서 가만히 안 있겠다고 제가 며칠 전에 고품격 주식시사에서 말씀을 드렸죠. 다 함께 망하는 그런 방법은 택하지 않을 거예요. S&P가 보죠. 물론 기술주라든가 경기 민감도 다 있습니다. 제자리 찾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급락에 이은 화요일날 바로 제자리 찾기. 그래서 고점 근처. 우리나라도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바로 따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거예요. 왜냐면은요, 앞에서 선행학습을 한 미국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이죠. 나스닥 기술주. 오늘 아침에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전 고점대에 다다랐어요.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조정을 줄 수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조정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부분, 크게 보면은 여기와 여기의 박스권 상태로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번 하루, 월요일이죠. 이탈했었죠. 예, 하루 이탈을 했었어요. 여기도 박스권, 이탈, 바로 회복.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미국 증시 양호한가인데 한두 번 여기서 조정을 보일 수 있겠지만 안정된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리나라를 들썩 만들었죠. 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소부장 종목까지 뭐 다 함께 올라가는 원동력을 제시를 했었는데 오늘 상대적으로 약화가 됐어요. 여기에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반도체 실적 발표하면서 대기업들이, 미국 대기업들이요. 향후 3분기 좋을 것 같은데 4분기, 1분기 넘어가면서 이거 좀 줄어들지 않겠어? 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좀 하락을 했는데, 하지만 그것도 단기적인 요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모자라거든요. 즉, 피크가 보이느냐? 실적 피크. 그런데 일부에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것이 실적 피크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연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근데 왜 못 따라갔지? 의문 생기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로 넘어갔을 때 이 부분도 같이 설명드릴게요. 중국 상해 증시 보시겠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지준율 인하라든가 아니면은 조작을 통해서, 금융 조작이죠. 조작을 통해서 방어를 하려고 해요. 여전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원치 않습니다. 정부에서 하락을 원치 않아요. 안정된 흐름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중심에는 기존 주도주와 새로운 주도주의 손바뀜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참 정치적인 문제라서 말씀드리기 좀 모호하지만은요. 텐센트라든가 뭐 이런 IT 대기업 같은 경우 정부에 끌려갔잖아요. 그쵸? 정부에 끌려가서 야단을 맞았잖아요. 정부에 반하는 발언을 했어요. 머리가 컸다 이거지, 쉽게. 위에서 보기에는. 너 한번 들어와. 예, 그래서 한 달 동안 못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키워주니까 안 되겠구나 해서 걔네들을 누르고 다른 기업들을 또 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종목 교체가, 주도주 교체가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경기 민감 주단은 서서히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철강주가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철강주 이제는 살 때다라고 어제 특집으로 또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러면은 대만 가권지수로 가보겠습니다. 대만 가권지수도 이번 주 좀 별로 안 좋았죠. 미국 영향도 주 초에 있었고요. 그래서 주 초에 급락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오늘 하락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래서 질문. 난징에서 난징. 코로나가 갑자기 나타났대죠. 그러니까 900만 명을 한꺼번에 검사 다 해. 우리나라 서울 인구만한 전체 인구를 검사 다 해. 그리고 봉쇄를 해버렸다고 하죠. 뉴스를 통하면. 이건 중국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죠. 나가지 못해. 나가려면 2주 내에 2번인가요? 검사한 결과를 보여줘야 나갈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봉쇄를 했더라도 이게 확산되면 이라는 부담감이 생긴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물백신이라고 하죠. 중국의 백신은요, 맞아도 소용없더라. 근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렇게 규제가 잘 되는 거 보면, 그런 걸 놓고 보면은 중국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은요,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부분은 분명한 변동 요인이에요. 변동 요인이야. 하락 추세 전환 요인이 아니야. 추세 전환 요인이 아니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만 증시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중국, 미국, 유럽, 여기에 흐름을 거의 따라가는 흐름이에요. 여기도 코로나에서 확실히 벗어나지는 못하는 상태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동 요인이지 추세 요인이 아니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추세 요인이었다면요, 각 정부에서 여태까지 쓸어 부었던 돈, 경기 부양하느라고 쓸어 부었던 돈 다 휴지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나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특히 수요일 날, 이 음봉 때린 날이요. 미국 시장 상승 마감했는데 우리나라 상승 출발해서 쭉 밀렸죠? 이거 왜 그랬죠? 코로나 확진자 사상 최대치. 어제도 최대치. 오늘은 좀 줄어들었어. 그런 현상이에요. 제가 보기에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현상 때문에 나타난 거거든요. 왜? 상대적으로 그러면 미국보다 약할까? 변동 요인이 우리나라에서 좀 더 세게 나왔잖아요. 최고치를 돌파를 했으니까. 하지만 거리두기 연장 또 한 번 한다고 합니다. 줄어들어요. 그리고 백신 접종률이 또 늘어요. 요새 주초에 난리가 났었대죠. 그 접종 예약하느라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백신 접종률이 높아갈수록 이것이 완화되는 흐름, 즉 하락 요인이 완화되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 그래요. 올라갈 요인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다만 미국 증시나 중국 증시에 따라서 윗 방향도 분명히 있겠지만 하락 요인도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하락 요인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 많이 가봐야 3,300, 떨어져봐야 3,200. 제가 말씀을 드렸죠. 쫄지 마.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3,200 지지. 3,300도 한 번에 돌파하기는 힘들 것 같아. 이 정도. 그렇다면 종목별 장세가 나타나는 요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코스닥 보면은 고점 돌파했어요. 오늘 연중 고점. 오히려 장이 무너질 거면 중소형주들이 쏟아져서 폭락을 하거든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 믿음이 어디에서 생길까? 외국인도 기관도,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 돈 벌어야 되잖아.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 매니저라든가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영업사원들 모두 다 월급 제대로 타겠어요? 연봉계약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은 야 이거 삼성전자 못 갈 것 같아. LG화학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어디서라도 돈을 내가 벌어야지 수익률을 높여놔야지 조금이라도 하다 보니 중소형주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 환경이 여전히 유지가 될 거다라는 점에서 다음 주도 박스권 안에서 종목별 장세 이해되시죠? 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해 못하시면 큰일 나는데 아무리 줄이더라도 잘 따라오시면 돼요. 수급 동향 보시죠. 제가 외국인 기관의 주식 매매는 볼 필요 없어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개인이라는 주체가 새로운 주체, 옛날의 개인이 아니야. 근데 외국인은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 기관도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왜? 기관에 펀드에 돈 안 집어넣어. 내가 매매할래? 이게 되는 거죠. 외국인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유동적이에요. 더군다나 환율에 따라서. 그런데 제가 이거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랬죠? 뭐? 선물. 외국인 매도 때리는데 뭐 방송이든 어디든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까지 계속 걱정 많았죠. 외국인 선물 매도 이게 문제입니다. 걱정 말라니까. 이건 추세가 아니라니까. 추세. 추세를 꺾을 거면은 옵션에서 준비가 들어와요. 그거 내가 안 되니까. 금융위기 때도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움직이면서 매집을 해가지고 크게 시세를 하락 추세로 접어들어가지고 거기서 100배가 나고 막 이랬어요. 선물은 아니야. 하루에 2조를 매수하잖아. 안 그래요? 그리고 2조 매수를 했으면요. 대부분 이거는 경험상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이렇게 대량의 매수가 들어오면요. 그 다음날 최소한 3분의 1 정도 털어내요. 안 털어냈단 말이지. 그럼 중립에 갖다 놨다는 거야. 얘네들 하락 포지션을 잡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딩을 한 거예요. 트레이딩. 선물에서. 그래서 수급 동향을 보면 이건 중립이에요, 지금. 중립.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결론적으로 코스닥, 코스피, 박스권 안에서 종목별 장세가 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부분 하나씩 시장을 읽어나가는 것을 배우세요.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어드바이스는 이 방송, 고품격 주식 투자를 통해서 하나씩 계속 업그레이드 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은 이번 주 관심 종목이었던 종목군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메딕입니다. 인트로메딕이요. 오늘 15% 정도, 뭐 고점 16% 정도까지 17%인가요? 올라갔었는데요. 지난주 바로 이 시간, 그리고 이번 주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또 급등을 합니다. 제가 공개방송,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공개방송에서 같이 진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30% 가까이 수익이 나셨었던 상황인데 오늘 제대로 뻗어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 보시면은요, 오늘 뭐 장중에 이렇게 찍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관심주 인트로메딕 제가 무료 문자 보내드린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무료 문자. 메타버스 관련 싸이월드 투자회사 세력주인이 목표가는 높지만 비중은 작게 접근을 하는데 손절가 요것만 확실하게 정해서 들어가시라.
라고 무료 문자를 드렸어요. 바로 이분이죠. 오늘 하루에 뭐 16%까지 급등하는 흐름이 좀 나와서 수익 축하드린다라는 부분, 뭐 저희 회사에서 자랑겸사 올려드렸는데요. 아, 제 자랑을 이렇게 잘 못해요. 네, 양해 바라고요. 자, 이런 상황 안에서 그러면 얘가 어떤 종목이길래 그럼 향후에는 더 볼 여유가 있느냐? 저는 훨씬 더 갈 여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얼만큼? 지금 4,300원, 400원 정도인데요. 훨씬 더 목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훨씬 더. 왜? 싸이월드 재개하죠. 싸이월드 원래 이번 달 초에 오픈을 한다 그랬었는데요. 한 달 연기됐습니다. 오픈 연기 8월로 8월 초 8월 초로 연기가 됐어요. 이 기대감이 일단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향수에 젖은 40대, 30대 후반도 뭐 충분히 40대, 50대, 60대에 팬층이 있어요. 거기다가 메타버스 활용을 하고요. 활용을 하고 예전에 도토리 아시죠? 사이버 머니죠. 그게 결국에는 사이버 머니. 돈 주고 사는 거죠. 도토리. 그 도토리를 가상화폐 형식으로 한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수익 창출이 엄청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GS에서 홈쇼핑이죠. GS 홈쇼핑에서 이 싸이월드에 벌써 계약 들어가 있어요. 예, 샵을 여기에 연결해서 오픈하겠다고. 그러면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크거든요. 다만 세력주예요. 얘는. 앞서 제가 말씀을 여기 무료 문자에 적어드린 것처럼 세력주, 목표가 높습니다 라고 썼어요. 장중에 흔들리는 거 엄청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하지만 이렇게 세력주니까 이거 보세요. 대신 목표가는 높게, 손절가 정하고, 제가 보기에는 5일선을 타고 가는 흐름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21선도 안 타고 5일선을 쭉 중심으로 쭉 가죠. 이것이 8월 중순까지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 부분 체크를 하시고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뭐 오늘 하루에 16%의 급등, 그래서 수익, 뭐 그리고 공개 방송에 오셔서 같이 매수하신 분들은, 매매하신 분들은 한 25% 수익 충분히 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개 방송 많이 오세요. 그러면 제가 준비했었던 종목이라든가 같이 할 수 있는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꼭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 많이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관심주로 말씀드렸었던 동국제강, 제가 바로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루 지났다고 또 이 얘기를 하느냐? 향후 더 갈 것 같아서 그래요. 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중국의 철강가 상승, 여태까지 억제책을 폈거든요. 철강 가격에 대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철강 가격에 거의 전 세계에서 기준이 되다시피 하는데요. 홍수라든가 이 장마, 이걸로 인해서 건설, 아니면 이 철강이 들어가는 그러한 현장에 많이 투입을 못하죠. 비수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데 장마가 지나갔단 말이죠. 다시 철강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포스코, 현대제철, 이 종목, 세 종목을 통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라 그래야 되나요? 가장 선호하는 종목은 동국제강이에요.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탄력이 있어요. 여전히 지금 중심가 올라갑니다. 이제 바닥 잡아서 2만 원에서
딱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드렸었던 종목 여전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화요일 날 제가 방송국 방송에 나가서 말씀드렸었던 조선주 보시죠. 화요일 날이에요. 이날이 쭉 올라옵니다. 실적 안 좋답니다. 그래도 올라와요. 왜 그랬을까요? 삼성전자는 실적 좋다고 하는데 떨어지고 얘는 실적 나쁘다고 하는데 올라갔어요. 빅베스라고 하죠. 미래,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 손실을 미리 까버렸어요. 후판가 올라가니까. 얘는 후판가 올라가니까 좋은 거고, 동국제강 후판, 조선주는 후판가가 올라가면 안 좋아요. 근데 미래의 손실 부분을 앞으로 당겨서 거기서 까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손실 부담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신조선가 얘기를 했죠. 신조선가는 올라가요. 비용은 이미 처리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실적은 더 나빠지진 않을 거라는 기대치예요. 한국조선해양 이번 주에 관심주였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성과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A스토리입니다. 이번 주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종목인데요. 공개방송 수요일 날, 여기 9% 넘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9%까지 급등 마감을 해서 끝났는데, 어제 매물이 나왔고 오늘 한 번 더 매물이 나왔네요. 하지만 아직 괜찮습니다.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여기 보합권이었으니까 이날 매수하신 분들은 아직도 수익권이고요. 그리고 고점 9%까지 올라갔다 약간 밀려서 있는데, 이 21선을 쭉 타고 가는 상승세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고요. 거래량 아주 좋습니다. 바닥권에서 일어나는 거래량, 더군다나 이제 10월인가요? 9월 말인가요? 10월인가요? 지리산, 그거 개봉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요 고공권대에서 계속 매수가 조금씩 계속 들어온다라는 거에서 놓고 보면은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좋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제가 이제 계속 추적해 나가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발빠른 시황에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수요일 날인가요? 근데 오늘 십자 도지가 나오면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락 이유 말씀을 드리죠. 두산 인프라코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가 분할이 됐죠. 그러면서 두산중공업 지분과 실질 지분을 나눠서 여기에 매물 부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수급 동향을 보니까 어저께까지 기관과 외국인의 매물이 다 쏟아져 나왔고, 오늘 조금이나마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런 걸 놓고 보면은요, 분할로 인해서 매물 나오는 거는 다 나왔다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원자력 발전 관련해 가지고는요, 제가 매일매일 체크하는데요, 나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호재성의 뉴스가 나오는데 반영을 못했거든요. 수급 요인 때문에. 근데 어저께까지, 오늘 아침까지 대부분 다 출회가 됐다라는 판단 아래 다음 주 한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빡 충돌되는 두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나마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발빠른 시황을 저와 함께 매일매일 들으셨던 분은 이 내용 아실 거예요. 네이버와 카카오 시가총액 상위 등수에 따라서 매일매일 싸우고 있죠. 바로 어떤 종목이 선호주로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가. 살 거면 쉽게 얘기해서 카카오 살래? 네이버 살래? 여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버 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왜 그런가에 대한 부분,
제가 분명히 여기서부터 이때 매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고 박스권입니다. 굳이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매수 의견을 바꾸겠습니다. 매수입니다. 박스권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매수했다가 여기에서 매도를 말씀을 드렸죠. 빨간 날. 이제 매도하겠습니다. 목표가. 이 정도면 오버슈팅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말씀을 드렸었죠. 21선. 뭐 그러면서 떨어졌는데 다시 기어 올라옵니다. 여기에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죠. 자회사 상장. 예, 이제 카카오 게임즈 폭등했어요. 그 기대감 여기서 반영됐다고 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 뱅크가 있죠. 예, 기관에 아주 선호를 받는 종목처럼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미진해요. 왜냐하면 자회사 상장에 대한 모멘텀이 일단 여기에서 다 결정이 됐다라고 저는 보이는 거거든요. 주가는요. 그래, 카카오 게임즈 상장돼. 그리고 그 뒤에 카카오 뱅크도 상장될 거야. 누구나 아는 거라는 거지. 다만 모멘텀은 모멘텀이에요. 호재는 호재예요. 그래서 카카오 뱅크가 또 되고 나서 또 쭉쭉 뻗어 올라가면 평가 이익이 발생을 하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는 올라갈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우리가 아는 거 말고 다른 뭔가의 호재가 있어야지 이 고점을 뚫지 않을까? 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네이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네이버를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바로 이때죠. 우선순위. 그러면은 여기에서 차이, 얘는 떨어졌고요. 얘는 오히려 올라갔죠.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저는 더 일어날 것 같네요. 네이버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 굿. 실적이 좋게 나오면 여태까지 현상이 어떤 현상이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시다시피 때렸어요. 외국인 기관. 아싸, 실적 이렇게 좋다는데 왜 그랬을까? 미래에 실적이 안 좋을 수 있어? 실적 피크? 고점일 수 있어? 그러면은 여태까지 많이 올라왔어? 안 올라왔는데 거기다가 때렸단 말이죠. 얘는요, 실적 발표했는데 어제 올라가고 오늘 또 올라가요. 왜 그랬을까?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뭘까? 메타버스. 새로운 호재거리,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네이버의 플러스 알파점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카카오냐 네이버냐 지금이라도 어느 쪽에 너는 볼래? 저는 네이버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쪽집게 주식수다에서는요, 이번 주 관심주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박스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코스닥이 더 가고 중소형주 종목별 양세가 펼쳐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기대를 해보시죠. 매주 월요일 이번 주 증시 현황과 함께 그리고 핫 뉴스, 이번 주에 핫할 뉴스로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을 생방송을 한다는 거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이소고와 함께 하시죠. 월요일 저녁 7시에는요, 항상 저와 함께 하세요. 핫할 뉴스와 함께 생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한번 기대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바로 이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악플 말고요, 선플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무료 추천, 그리고 아침에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문자를 드려요. 특히 아침에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은 제가 거의 매일 보내드리는데요.
시황을 변화되는 상황을 계속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9628-8231 9628-8231 여기로 문자로 보내주셔야 돼요. 전화하면 안 받아요. 신청 문자로 신청을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등록을 해서 매일 아침 투자 전략, 그리고 제가 자주는 아니더라도 무료 공개 종목도 문자로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 족집게 주식수다는 여기서 마무리 짓는데요. 더워요. 건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거 많이 드시고요. 다음 주 힘내도록 하죠. 오늘 족집게 주식수다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